뉴스 클릭. 철저히 갈라진 MZ세대 한국 사회에 뇌관됐다. 철저하게 갈라진 MZ세대가 한국 사회의 가장 위험한 뇌관이 됐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특명 정권대사가 MZ세대 분단과 대립이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폭발성 있는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일 일본의 한 매체에 실린 그의 기고를 소개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 출생 밀레니엄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생 Z세대를 합쳐 한국에서는 MZ세대로 부르고 있다. 현재의 2030 젊은이들이다. 이들 MZ세대 안의 분단과 대립이 지금 한국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MZ세대 분단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소득, 자산 격차에 의한 분단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대윤 교수는 현재 청년 가구 중에서도 충분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격차가 크다. 충분한 소득이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데도 대규모 부채를 짊어진 청년들이 상당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에 취업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자산을 늘릴 기회가 생긴 젊은이는 드물다.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한 많은 청년은 조금이라도 소득을 늘리려고 있는 돈과 때로는 빚을 내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고위험 투자에 빠져들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지금 큰 손실을 보고 있다. 더불어 최근 금리 급상승으로 빚 상환이 불가능해지면서 개인 회생 절차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MZ세대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득이 낮은 층이 경제적으로 내몰리고 있어서 고소득층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또 이들 20대, 30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성차별 불만으로 파급되고 있다. 최근 국내 대학에서는 페미니즘이 득세하면서 학생회의 중추를 발돋움해 성차별, 성폭력 방지에 나서고 있다. 이 풍조에 대해 20대 남성 사이에는 권력이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MZ세대 안에서 성으로 인한 분단과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 사이의 분단, 대립이라고 하면 정치적 대립은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되고 있으며 그것은 20대, 30대의 연애 관계에 파급되고 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권 시절 적폐청산이 진행됨에 따라 보수와 혁신의 피투성이 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정권 핵심들이 체포되고 투옥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3월 대선도 비리 스캔들을 둘러싼 대립으로 일관해 보역 양측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감이 고조됐다. 이 같은 정치적 대립은 서로의 정치 신념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의 감정적 대립을 낳고 말았다. 비참한 것은 그 감정적 대립이 연애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정치 신념을 갖고 있을 때 혐오감이 연애 감정을 뛰어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한다. 정치 신념 덕분에 연애 관계에 이르지 못하는 젊은이들마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여성이 일생 동안 낳을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극히 적다. 여기에 빚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늘고 페미니즘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연애도 좌우하는 정치 대립이 겹치면서 결혼하거나 이성과 동반자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더욱 저출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MZ세대 안에서의 분단과 대립이 한국 사회의 미래에도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 MZ세대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 작년 말 현재 한국 전체 가계대출 1,862조 원 중 27.1%인 504조 원이 20대와 30대의 빚이다. MZ세대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로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인 점이 꼽힌다. 앞서 말한 것처럼 MZ세대는 대체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적은 소득을 투자로 메우려는 사람들이 많다. 문재인 정권 들어 서울의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를 보고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젊은이도 늘었다. 자금이 있어 주택을 살 수 있는 경우는 좋지만 상당수는 차입금으로 투자됐다. 또 주식이니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젊은이들도 늘었다. 이들도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올해 들어 한국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 탓에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갚아야 할 원리금이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주식과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이곳에 투자하던 사람들도 곤경에 빠졌다. 빚을 미천으로 투자하던 사람들은 그 상환을 위해 더 높은 금리의 자금을 빌리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다. 어쨌든 자산 가격 폭락세가 대단하다. 코스피는 지난해 8월 5일을 정점으로 현재는 25% 가까이 하락했다. 코스피 상장 938개 종목 가운데 222개가 최근 1년 새 최고가에서 50% 이상 떨어졌다. 가상화폐 시장은 더욱 심각하다. 비트코인은 상반기에만 60% 가까이 하락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가상화폐 루나는 올해 5월 일주일 만에 99.9% 이상 폭락했다. 폭락이 시작되기 전 한국 내 루나 이용자는 10만 명이었다.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투기성 강한 투자에 몰리면서 올해 5개월간 20대 15,584명이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20대와 30대의 비율은 45.1%다.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에게 대출금리 인상은 치명적이다. 한국은행은 7월 1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그 영향으로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변동형, 고정형 모두 최고 6%를 넘어섰다. 7%대 진입도 눈앞이라는 분석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4억 원인 경우 금리가 3%라면 매달 이자는 100만 원이다. 이것이 7%로 오르면 230만 원이 된다. MZ세대가 과중한 부채에 시달리게 된 근본 원인은 고용격차다. 불어난 대출이자를 감당할 만한 소득이 있는 청년은 소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자 종사자 1924만 3천 명 중 상근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은 306만 명에 불과하다. 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은 소규모 기업 종사자인 셈이다. 흔히 말하지만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임금 격차가 심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연봉 5,084만 원이지만 300인 미만 연봉은 그 58.7%인 2,983만 원이다. 2011년 시점에는 각각 2,551만 원, 3,005만 원으로 그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 정도로 격차가 확대되고 만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기업 적대적 정책에 이 같은 참상을 불렀다. 리먼 사태 이후 한국은 OECD 국가 중 회복이 가장 빨랐다. 재벌 수출 기업들이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은 대기업을 곤경에 빠뜨렸다. 그래서 대기업의 상당수는 국내 투자보다 국외 투자로 향하게 됐다. 특히 대기업의 제조 거점이 속속 해외로 빠져나갔고 그에 따라 국내의 양질의 일자리도 속속히 사라졌다. 한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18만만 명분이 사라졌지만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현지에서 42만 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학업의 정진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투기 실패로 내몰린 MZ세대는 사회에 대한 반발심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MZ세대의 분열과 갈등은 소득 격차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성별에 따른 것도 있다. 2018년 이후 한국 학생 사회에는 페미니즘이 득세하고 있다. 그동안 학생회 하면 노동운동이나 통일운동을 하는 단체와 학내 복지 문제에 집중하는 단체로 양분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의 권리로 불리는 페미니즘 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페미니즘 운동의 특징은 공격성이다. 여성이 아닌 성별을 배제하고 트랜스젠더나 남성의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페미니즘은 분리주의 페미니즘으로 불린다. 조선일보 조사에 따르면 페미니즘에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 중 페미니즘은 제3의 성을 포함한 성평등이라고 답한 비율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젠더의 모순은 남성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남성과 연대해서는 안 되며
여성이 사회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한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안티체제로 여성 우월을 밀어붙이자는 것이 현대의 한국의 페미니즘인 것이다. 20대, 30대가 주축인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비연애, 비성관계, 비결혼, 비출산을 뜻하는 포비운동도 함께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독자적인 페미니즘 운동에 남성 측에서도 반발을 일고 있다. 30대 남성 사회학자 최대섭 씨는 저서 한국 남자에서 현재 한국 남성의 심리에 대해 스스로 잡을 수 없는 모든 것이 역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 속에서 자기 연민과 정당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무관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갈등은 모든 측면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남성 우월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여성 우월주의가 건전한 사회의 모습으로도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 성을 둘러싼 주장의 차이는 MZ세대의 연애관까지 크게 바꾸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도 10년마다 정권이 보역으로 교체되어 왔다. 그러나 좌파 장기 집권을 지향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외치며 보수 정권 인사들을 규탄하게 된 이후 보역 갈등은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 한국의 소개팅 어플 블러리는 2020년부터 사용자가 반드시 답해야 할 기본 정보 항목 중 당신의 정치관은? 이라는 질문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가입자는 진보적, 중립, 보수적, 관심이 없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또 같은 데이트 앱인 튤립은 이용자들에게 주요 정치 사안에 관한 경향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보수에 가깝다, 진보에 가깝다, 정치에 무관심 등 3가지 선택사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있다. 연애 상담 사이트에는 남자친구와 선거 얘기 때문에 자주 싸운다, 정치적 성향이 너무 다른데 결혼해야 하느냐 등의 글도 많다. 이 같은 상황을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요즘 청년들은 정치적 사안에서 서로 충돌한 경험이 많은 반면 갈등을 해소한 경험은 거의 없다며 그래서 만남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정치적 성향이 맞는 상대를 찾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MZ세대 청년은 소개팅 등에서 이성을 만나면 메시지 앱 프로필이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자신과 다른 정치 이벤트나 지표에 참여하는지 등 정치적 성향을 바로 살피게 된다. 그리고 정치 성향을 묻는 분위기가 특정 지역이나 집단 출신과의 만남을 꺼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한 결혼정보회사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57%가 정치 성향이 다르다면 소개팅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10명 중 7명이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과 연애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다. 이래서는 연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나기가 힘들고 나아가 한국의 저출산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MZ세대의 분단 갈등은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자신이 속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무관용한 자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MZ세대는 자신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관심하며 역사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그 MZ세대가 과거사 문제를 계기로 애국심과 반일 감정을 지나치게 품게 되면 타 집단에 대한 무관용 자세가 일본을 향한 칼날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한국에서 싹트고 있는 MZ세대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